허리에 생긴 문제는 매번 다른 신체 부위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조금 꼬집으면은 약간 나무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치료가 망설여집니다. 그 같은 부위에 수술해도 되는지. 회복이 더딜 것 같다는 이유로 재수술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치료를 꺼리고 있다면 최소 침습적 수술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한껏 앞당겨주는 1등 공신인데요. 내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고. 오랜 통증 고민, 이제는 참지 말고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행복한 일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효종 병원장. 김용근 씨가 허리에서 통증을 느낀 건 약 3개월 전부터입니다. 초반에는 그럭저럭 참고 견딜만 했지만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죠.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됐는데요. 걸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통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누워 있거나 뭐 차에 오래된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하면 무리가 많이 옵니다.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걸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고 고통스러운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엉덩이 밑으로. 다리 밑으로는 약간 이제 절이 땡긴다니까.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잠을 편하게 잔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수면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누워있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거의 뭐 왔다 갔다만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때 잠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면 또 움직이고 이랬습니다. 김용근 씨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정밀 검사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법을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밀려 나와서 요 덩어리가 여기 있는 신경을 딱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디스크 크기나 이런 건 작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경근 압박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사실은 보존적 치료의 효과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불편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죠. 요추 4번, 5번의 디스크가 손상을 입고 돌출돼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밀어볼게요. 밀리잖아요. 이건 안 밀리죠. 그죠? 오른쪽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마비라고 하진 않고요. 힘 빼보세요. 지금 이 정도 들어도 이제 당기죠. 아프죠. 예. 반대쪽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쪽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디스크가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엄지발가락도 힘은 바로 돌아올 정도는 돼요. 지금 아주 막 많이 밀리는 정도는 아니고 좌우 차이가 있는 정도. 다행히 마비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경 마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마비가 진행이 엄청 빠른 속도라면 우리가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먼저 우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추 4, 5번 추간판 탈출 중인데 전형적인 딱 환자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존적 치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추간판 제거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절개 수술 후에 남는 흉터는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학기술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술법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김용근 씨에게도 여러 방면으로 심적 부담을 줄여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최소 침습적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관절경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구멍 2개만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 구멍에는 병변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삽입하는데요.
1cm 미만의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흉터 역시 작게 남습니다. 또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죠. 이제 척추 수술은 우리가 이제 알려진 대로 뭐 사실 좀 큰 수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꺼리기도 하고 수술을 이제 두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제 전후로 생기는 합병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척추를 하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걸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양방향 내시경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술기도 많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허리에서 할 수 있는, 척추에서 할 수 있는 수술 중에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덜 침습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확보해 줍니다. 과거부터 사용됐던 단방향 내시경은 한 개의 통로에 수술기구와 내시경을 삽입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시야가 좁고 특정 부분만 제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 치료에 한정적으로 사용됐죠. 이에 비해 양방향 내시경은 시야를 넓게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술기구를 움직일 수 있어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작게 난 상처는 금방 아물 겁니다. 이틀 뒤 김효정 병원장이 김용근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경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치료를 진행한 덕분에 출혈량도 극소량에 불과하고 2개의 구멍도 문제없이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음걸이는 얼마나 편해졌을까요?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뭐 다리 당기고 이런 건 별로 없으시죠? 땅이 없고 이게 진작에 알아서 빨리 수술해서 그죠. 이게 편하게. 자, 이게 어제하고 오늘 또 다르고 내일 되면 또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뭐 출혈량도 이쪽으로 압박감이 젖어 있고 너무 좀 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크 빠져나오는데 아직은 빈 공간이에요. 거기가 좀 여물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보조기도 차는 거고. 조금 더 빨리 수술을 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뭐 수루 이틀째에 뭐 이제 이렇게 뭐 피 양도 한 10cc 미만 나와서 뭐 100통 빼고 그다음에 걷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전의 고식적인 방법이 사실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수술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사실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양방향 내시경이 이제 좋은 점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극을 받기 쉬운 부위인 만큼 같은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예. 편안하게 이제 숙면을 취한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잠을 좀 주무시네요? 거의 한 2~3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복해 곧 퇴원을 하게 될 텐데요. 머지않아 남들처럼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겠죠. 몸을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근력을 좀 더 기르고 이제 몸 관리를 좀 잘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은 김양금 씨에게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술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죠. 허리 바로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요 엉덩이부터 해갖고 요까지 다 아팠고요. 제일 심하게 아픈 걸음을 걸을 수 없었는 게 여기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걸었어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꾹 참으며 일상을 이어간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있죠. 안 펴면은 그냥 이 정도 돼가지고 그냥 싱크대에도 여기 지금 내 분살이 많아요. 싱크대에 허리가 문패다 보니까 싱크대에 다리를 이리 팔을 양쪽 팔을 이리 하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완전히 군살이 되게 가지고
팔에 굳은 살이 생길 만큼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수술을 피한 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 올 때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이 허리 수술을 해갖고 완쾌한 사람은 못 봤어요. 딱 1년 지나니까 우리 진정 올 때가 딱 1년 만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또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들이 무조건 허리 수술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돈만 내벌지 성한 사람이 안 되니까 두 번 할 거를 왜 하느냐 하지 말고 그냥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견뎌 나온 겁니다.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존적 치료와 시술 모두 효과가 없다면 남은 건 수술뿐인데요. 수술 전의 우려와는 다르게 호전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술 전 MRI인데요. 여기 이제 3, 4번 좁아져 있던 거, 4, 5번 이렇게 두 군데 좁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4,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디스크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구멍만 딱 뚫어가지고 요 안에 다 넓혀놓고 디스크도 제거 다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것 중에 여기 보면 까만색 점 하나 있잖아요. 네. 여기 그때 디스크였던 거예요. 여기 조그만한 거. 이게 많이 괴롭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김에 협착증까지 다 해결을 했으니까 그때 오른쪽 다리 당기는 것도 좋아지고 보행 능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함께 발견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치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9개월째라 이제는 뭐 저는 내년에는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허리 운동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 그거는 잘은 안 합니다. 가끔 하고. 근데 이제 허리 운동이 게을러지면 저 자꾸 봐야 돼요. 예? 저는 오래 안 보는 게 좋아요. 김양금 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던 재발을 막으려면 척추를 단단히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복근 운동이 제일 좋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복근이 좋기는 한데 허리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운동을 하면 허리 옆에 요근, 그다음에 복근 잡아주는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제일 좋아요. 복근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하는 플랭크 운동도 도움이 되죠. 기립근을 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어떤 질문의 답은 이분이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함이다. 이게 제일 답이 될 것 같고요. 허리 근육이 손상을 한번 받으면 회복하기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인접분절이든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기고 퇴행성 변화는 더 심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미 생긴 퇴행성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을 손상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손상을 받고 빨리 회복해서 또 이것 때문에 다른 병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방향 내시경은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습니다. 2군데를 치료했기 때문에 총 3개의 구멍이 남았는데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 잘 관리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을 안 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약만 먹고 시술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견딜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했는데 이제 쌤이 이제 옛날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좋게 된 거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윤기 씨는 10년 전에 척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큰 문제 없이 생활했지만 재작년에 다시 하지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시작됐죠. 처음 찾은 병원에서는 다시 유합술을 받기를 권유했는데요. 수술의 규모와 회복 기간이 마음에 걸려 고민하다 유합술을 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완전 피스 박아는 거는 여물게 붙었으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 그것도 또 다시 원위치 하고 뭐 이런 식 해가지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망설여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내 망설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좋은 수술 방법이 없나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알아보다가 수술을 받은 지는 한 달째. 유합수를 하지 않은 덕분에 회복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사모 때문에 여기 관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인접분절에 협착증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인접분절 이제 협착증이 생기면 우리가 다음 수술을 할 수 있을 때는 사실 대부분 유합수를 연장하는 거예요. 내원 당시 과거에 유합수를 받았던 요추 4번, 5번 위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나사못에 의해 내시경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2개의 구멍을 이용한 양방향 내시경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전에 나사 들어갔던 데고 여기가 가마뱉던 데인 것 같아요. 흉터가 이렇게 나사가 들어갔던 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연장되면 여기 이렇게 또 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멍 2개, 한 1cm 남짓되는 구멍 2개로 사실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힘든 그 중심부 협착증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수술이나 이제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게 도전에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보여주듯이 뭐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라는 것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아파 30분도 채 걷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가벼워진 다리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몸이 많이 망가지면 다시 또 체력을 키우려고 하면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몸이 많이 사그러졌는데 다시 또 이제 재생하려면 그만큼 노력도 필요했을 거고 이번처럼 양방향 수술은 말 그대로 진짜로 내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망가뜨면 또 근데 내 나이가 이제 67살인데 아직 뭐든지 할 것 같고 기분이 그래요. 김동균 씨는 지난 2002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지난 6월부터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원인은 허리인데 불편하기는 엉덩이 쪽하고 장단지 옆쪽으로 이 꼬집으면 나무살 같아요. 검사를 받아보니 과거에 치료를 받은 부위의 디스크가 재파열돼 있었습니다. 가끔씩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이 전에 그 수술한 부위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부담스러웠죠. 근데 그 같은 부위에 수술해도 되는지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재수술은 유착 등의 문제로 절개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때 수술했던 흔적들이 다 이제 상처 흉터로 남아갖고 유착이라는 게 일어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착이 일어나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째야지 그 유착 범위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신경 눌리고 있는 디스크를 찾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양을 보니까 요거는 내시경으로 해볼만 해요. 요추 4번, 5번에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번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해결해 줄 겁니다.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그게 합병증이 뭐 급한 합병증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근육이나 관절의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추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조직을 살리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재수술에도 양방향 내시경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할 만한 치료다. 그리고 이전에 수술을 했다 해서 못할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균 씨가 과거에 받은 수술은 피부를 광범위하게 절개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뒤따를 확률이 높아지죠. 지금은 유착이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신경근이고 요 밑에가 지금 디스크, 요게 디스크 터진 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틈이 딱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보여서
시야를 넓게 확보해 터진 디스크 조각을 정리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작은 조각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제거해야 오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비교적 좀 젊은 사람들은 디스크 터진 게 한 덩어리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제 뭐 재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세가 좀 있는 경우는 디스크 자체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조각이 또 나중에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꼼꼼하게 뒤져가지고라도 끝까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일주일 후에 경과를 관찰해 보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통증이 끄지 없다시피 합니다. 통증 원래 있던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재수술이지만 회복이 빠른 최소 침습적인 수술법을 적용한 덕분에 금방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건 일상에서의 꾸준한 관리입니다. 집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고 걷는 거 그거는 시간을 좀 따로 정하십시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딱 이렇게 좋고 한번 걸으실 때 30분 걷다가 좀 다리가 뻐근해 오면 잠깐 쉬었다 또 걷고. 아직은 회복에 전념해야 할 단계인데요. 통증이 줄어 기쁜 마음이 걸음걸이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때는 입원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입원 치고 퇴원까지 5일이 채 안 됐으니까 그때는 아마 14일 정도 있었을걸요. 통증 때문에 뭐 걷는 것도 불편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파트에서 환경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길수 씨. 흔히 정년이라고 일컫는 나이를 훌쩍 넘겼는데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길수 씨에겐 큰 자랑거리입니다. 일만 잘하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만 이상 없으면 나이하고 어느 정도 차이 없이 그냥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이에 일한다는 그 자부심도 있고. 사실 걸음걸이가 남들처럼 바르진 않은데요. 허리와 하지에서 통증을 느껴도 일에 집중하느라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보존적 치료만 이어오다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나는 자꾸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나이에 직장이라고 즐겁게 다니는데 이게라도 또 그거 할까 싶어가지고 자꾸 미룬 거죠. 그 미룬 게 학건이죠.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조금씩 근력을 회복하고 있죠. 이제 작년 11월 달 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이제 발목이 떨어진 상태였죠. 네. 오른쪽 발목 지금 힘은 어떠십니까? 지금 힘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러면 이렇게 다리가 덜렁덜렁 했었어요. 그래. 아예 안 올라오고. 근데 지금은 올려보세요. 지금 이만큼 올라오고. 치료가 더 늦어졌더라면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비되기 전에 했으면 지금 좀 다리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올 연말 되면 아마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장도 다니거든요. 아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만약 수술했다면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회복도. 네, 회복도. 고령의 일터로 복귀한 것도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회복 속도를 당겨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회복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다리 신경 증상도 좋고 그다음에 하지 근력도 빨리 회복하고 그런 부분들 보면 비단 허리 쪽의 근육만 덜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복귀를 해서 얼마나 일상생활을 하면 그 근력이나 이런 것들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되찾은 소중한 일상.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영영 이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2의 삶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이길수 씨는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법이 도움이 됐더니 일을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 이런 수술을 안 했으면 나는 일 안 하고 여기서 벌써 퇴출됐죠. 퇴출.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수술을 내가
요걸 해야 하겠다, 이걸 해야 된다 해서 내가 정해갖고 한 거지. 뭐 원장님이 해라 그런다고 합니까? 환자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누구나 잘 생각하고 빨리 해보고 싶은 뭐 이런 수술을 한번 권하고 싶어요. 척추 질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환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유발하는 손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한 치료로 행복한 일상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수술 자체가 두려워서 선택하지 않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의 방법들은 훨씬 덜 침습적이고 그리고 일상의 복귀도 빠르고 조직 손상도 최소화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일단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은 방법을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